뭔지 오른쪽이 뭔지는 뭐 써놓지 않았습니다. 어느 쪽으로 할까요? 왼쪽? 오른쪽? 네. 자, 오른쪽 먼저 가볼게요. 오른쪽에 뭐가 나올까요? 자, 은행 쪽에 투자하는 구간이 나타났네요. 자, 배당금이 나왔어요. 자, 1억원어치 주식을 샀어요. 일단 1억원을 한번 보자고요. 1억원어치 은행주를 샀습니다. 근데 이 10% 배당을 주는 기업이 있어요. 그게 어디요? 기업은행이요. 네. 자, 근데 10년 후가 되었더니 배당 수익률이 15%가 되었다. 그러면 나는 매년 1,500만원의 배당 수익을 얻게 되는 걸까요? 자, 1억원어치 기업은행 주식을 샀어요. 그럼 10년 후에 나는 매년 1,500만원의 배당을 받는 건가요?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서 15%까지 됐을 때.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여기 지금 이 예쁜 아가씨가 설명하잖아요.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재투자하세요. 배당금은 언제 나요? 매년 나옵니다. 매해 반복되면서 발생이 되거든요. 배당금을 은행에다 꽂아줘요. 근데 난 지금은 이 1,000만원이 지금 당장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노후자금으로 지금 이걸 투자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생활자금을 위해서 투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당금이 1,000만원이 나오는데 이 1,000만원 어디다 쓸 데가 없어. 쓸데없으면 나 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절 줄 건 아니죠? 네. 그 1,000만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재투자. 재투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1억원어치 기업은행을 사놨어요. 배당금 1,000만원이 나왔어요. 그 1,000만원으로 다시 기업은행의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1억 1,000만원어치 기업은행을 보유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1억 1,000만원에 10%가 나오겠죠. 무려 1,100만원이라는 이자가 나옵니다. 이 배당금이 나오는데 이 배당금이 지금 필요 있다 없다? 없죠. 왜냐면 나의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1년 2년이 아니라 뭐 10년 20년 이렇게 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1,100만원의 이자가 또 나왔는데 필요가 없어. 그러면 그걸 또 다시 재투자하게 됩니다. 다시 재투자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1억 2,100만원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받겠죠. 무려 1,210만원을 받습니다. 그럼 그거를 또 다시 재투자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1억 3,300만원인가요? 아무튼 뭐 많이 받아요. 많이 받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늘어나게 되면 결국에는 8년 후에 2억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15%의 배당을 받게 되면 연 3,000만원의 배당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게 믿기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복리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아주 쉽습니다. 나는 1억원을 집어넣었어요. 첫 번째 해에는 1,000만원의 수익이 나오죠. 10%니까요. 그리고 나서 다시 수익률이 넘어가고요. 그래서 쭉쭉쭉쭉쭉 복리의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 8년차 되던 해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2억원이 넘는, 즉 2배가 넘는 금액을 가져가게 되고요. 내가 지금 10년 후라고 얘기했지만 10년 후의 상황을 보게 되면 2억 6천만원 정도 됩니다. 2억 6천만원 여러분이 보유하게 되시는데 이 정도면은 네, 배당금이 얼마씩 나오겠어요? 2억 6천만원에 10%면은 2억 2,600만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15%면요. 계산해 보세요. 네. 계산기 여기까지는 제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2억 6천만원에 15% 그러면은 2억 6천에다가 1,300원 더해야 되니까 거의 4천만원 가까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맞나요? 여러분 맞는 듯이 계산해 보시면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1억원어치 주식을 샀을 뿐인데 네. 1억원어치 주식을 샀을 뿐인데 요게 그냥 여러분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1억원어치 주식 사놓고 배당금이 나온 걸 그냥 다시 재투자했을 뿐이에요. 그것만 했을 뿐인데 10년 후에 여러분들이 배당금을 얼마를 받는다고요? 10% 성향이 그대로 유지, 주가가 변하지 않아서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2,600만원의 배당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것도 뭐 몇 년 더 지나면 더 많이 커지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면서 배당금이 같이 뛰었다. 아니면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데 배당 성향이 높아져서 뭐 15% 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되겠어요? 무려 4천만원에 가까운 배당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죠? 15% 배당을 안 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가가 올라갔다는 얘기니까요. 거기에 맞는 수익이 나오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1억원에 투자를 했고요. 배당 재투자를 통해서 나의 투자 원금이 2억원이 됐어요. 근데 주가가 상승해버렸네? 주가가 상승해버려가지고 뭐 만원짜리가 15,000원까지 올라갔어요. 은행 주니까 많이 오르지 않겠죠? 한 50% 올라서 칩시다. 10년 후에. 네. 10년 후에 지금 만원짜리가 15,000원이 됐어요. 그럼 주가 상승을 했죠? 그럼 나의 투자 원금은 얼마라고 했어요? 2억원이 됐잖아요. 배당 재투자를 통해서 2억원어치를 갖고 있었는데 요게 50% 주가가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3억원이 늘어났죠. 나의 총 투자금은 이제 3억원입니다. 근데 배당 수익률이 10%래요. 배당 수익금이 점점점 올라가지만 현재 올라간 주가 수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은 10%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 3억원의 배당금은 10%, 3천만원이 나오게 되는 거죠.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3억 원을 보유해야 되는데, 아씨, 뭐 좀 깝깝했잖아요. 3억 원씩 어떻게 보유해? 라고 생각했었는데, 좀 낮춰보니까 2억 원도 가능하대요? 2억 원도 가능해? 2억 원도 가능한데, 이것도 조금 더 낮춰가지고 1억 원을 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1억 원은 정말 할만하지 않겠어요? 네, 1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한다는 거 정말 또 할만한 얘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좋았어.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이것도 또 한 번 낮춰볼게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낮추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지금 1억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리의 마법사가 나타납니다. 아하! 빵빵빵빵! 또 나타났어요. 뭐라 그래요? 시간을 더 투자하시면 됩니다. 시간을 더 투자하면 됩니다. 복리라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마법 같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더 투자하면 됩니다. 더 작은 금액으로 시작하려면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억이 없으니까 반으로 뚝 잘라서 5천만 원으로 한번 시작해 봅시다. 5천만 원으로 20년 복리를 때린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5천만 원어치를 기업은행에 박았어. 그래서 얘가 매년 10%의 배당 수익을 만약에 보장해 준다고 한다면 20년 후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원금이 3억 3천만 원이 됩니다. 20년 후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5천만 원 그냥 딱 박아놓고 거기서 발생하는 그 배당금을 계속 기업은행에다가 대투자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가시면은요, 이게 특별한 어떤 상황이나 그런 부분이 없이 계속 꾸준하게 배당 성향을 10% 유지해주게 된다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3억 3천이 20년 후에 발생이 되는 거고요. 3억 3천만 원의 10% 배당률을 어떻게 해요? 받게 되면 3,300만 원의 배당금을 여러분들이 매년 수령하게 되시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는 계속 3억 3천만 원에 대한 3,300만 원에 대한 배당금을 그때부터는 계속 복리로 더 투자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가 그냥 다 쓰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후 준비를 위한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40대이신 분들, 그럼 60대에 끝나는 거야. 이 플랜이요. 그러니까 5천만 원을 가지고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요게 또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럼 5천만 원 정도면 또 진짜로 할만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재밌는 건 뭐예요? 지금 이게 10%라고 따박따박 하는 게 주가가 상승하지 않았을 때 이야기고요. 지금과 같은 수준의 배당금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배당금은 줄어들 수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기업의 주가 상승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당 성향이 올라간다고 그랬죠. 지금은 10,000원밖에, 1,000원밖에 배당을 안 주지만 나중에는 2,000원, 3,000원 배당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배당 수익률이 저기가 지금 10%가 아니라 매년 발생하는 수익률이 10%가 아니라 20%, 30%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물론 그렇게 극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많이 올라가 봤자 뭐 10에서 만 15%로 올라갔다가 뭐 17%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배당 수익률이 커지게 됩니다. 여기다가 주가까지 올라가게 된다면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배당 수익률을 생각해 보세요. 20년 후에 만약에 배당 수익률이 10%대 주가가 한 3배 뛰었어.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이거보다도 더 많은 3배 뛰었다 그러면 거의 10억 원 정도 보유하는 거잖아요. 10억 원에 10%면은 그냥 이거만 하나만 해도 1억씩 배당이 빡빡 들어올 수가 있는 얘기죠. 이거는 뭐 20년 후가 돼봐야지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요거를 지금 실천해서 넘어가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 있는 그런 미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른쪽 길을 봤어요. 은행주도 10%씩 나오면 좋겠구나. 그런데 10%짜리를 우리가 찾아내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죠. 그리고 10% 이렇게 유지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만약에 배당을 안 주기 시작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는 과감하게 쳐내야 됩니다. 매도를 하고요. 10% 이상 배당 주는 기업을 또 찾아가지고 그 금액 그대로 똑같이 진행하시면 되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은행주 쪽 같은 경우는 사실 망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특히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그 국가에서 보유하는 그 국가가 최대 주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기업들은 망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난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성장주에 투자하시면 돼요. 성장주. 그게 바로 왼쪽 길입니다. 왼쪽 길로 가보시면요. 이제 삼성전자가 나옵니다. 삼성전자 배당 수익률은 정말 짜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짠돌이 같아요. 옛날에는 1%대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성장주이기 때문에 이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디램의 가격이 뭐 떨어진다 어쩐다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상품이기 때문에 뭐 옛날에 10,000원 했던 것은 지금 20,000원에 또는 30,000원에 이렇게 팔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핸드폰도 마찬가지죠. 뭐 계속 그렇다 치지만 옛날에는 뭐 10만원, 20만원에 사던 핸드폰을 이제는 200만원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에서 보게 된다면은 이 기업의 매출이나 실적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특별 배당을 주는 시기도 발생하죠. 네, 특별 배당. 2023년인 지금은 특별 배당이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지만 2020년도에는 돈을 잘 벌어가지고 특별 배당을 줬어요. 근데 실적 잘 따져보면 그렇게까지 네, 돈이 쪼들릴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조금이라도 배당 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네, 배당을 이렇게 챙겨주게 되면 생각지도 못한 그런 배당률이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인데요. 근데 얘네들은 일단 배당률이 좀 짜요. 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2% 정도로 우리가 평균 잡으시면 되는데, 뭐 앞으로 이제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서 배당률은 더 올라가게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배당 수익률은 네, 2%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2% 정도 배당이면 아이씨 너무 짠데 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 성장주라고 말씀드렸죠. 얘네들은 은행주하고 또 달라요. 성장주는 주가 상승이 있습니다. 한번 보죠.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은 2013년도에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3만원대입니다. 3만원 초반이에요. 네. 그 다음에 2014년도 되면 뭐 2만원대도 갑니다. 그 다음에 2023년, 10년 지났는데 주가는 7만원대를 찍었어요. 자, 2배가 넘게 올랐죠? 주가 상승률 100%로 그냥 잡을게요. 네. 주가 상승률 100%. 그냥 이렇게만 잡으셔도 여러분은 그냥 딱 느낌이 오시죠? 주가 상승률은 100%인데 배당 성향은 2%로 유지가 됐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3만원일 때 배당금하고요. 7만원일 때 배당금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위로 돌아가서 한번 볼게요. 자, 2013년도에 배당금은 286원입니다. 그래서 뭐 1.몇 %, 한 2% 정도 유지했다는 얘기예요. 주당 배당 수익률이에요. 그런데 2023년이 되면 이제 2022년하고 똑같으니까요. 1444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가는 2배로 뛰었는데 이 가격은 7만원 정도 유지가 되면서 뭐래요? 배당 수익률은 2%대인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만약에 1,000만원 투자했어. 아니지 1억원 투자했어요. 뭐 5천만원 투자했어요. 그러면 이게 1억이 됐겠죠? 5천만원 투자했으면 1억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1억에 10%면은 2%면은 200 얼마 정도 나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네,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배당금이 높아진다는 얘기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또 한번 봅시다. 자, 현재 주가가 일단 7만원이 됐어요. 네, 여기에 대한 계산 제가 아주 그냥 정말 빡시게 했습니다. 네, 현재 주가가 7만원이고요. 배당금이 1,144원입니다. 배당 수익률 2%를 잡을 수 있어요. 왜? 지금 2023년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계산 한번 해볼게요. 배당금 2%를 재투자한다. 자, 나의 초기 투자 자금은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에 2%면은 100만원 정도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100만원이 110만원 정도, 뭐 이렇게 늘어나긴 하는데, 어쨌든 100만원 정도 잡고요. 그래서 매년 4월 배당이 나오잖아요. 아니죠. 이게 뭐 연간으로 이제 얘네들은 분기 배당이니까 매 분기마다 배당이 나오는데, 그걸 다 합치면은, 연간에 한 100만원 정도 배당 받는다 보시면 돼요. 5천만원 넣었을 때요. 자, 그러면 이 100만원을 가지고 계속 재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냥 또 사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매년 100만원 정도씩을 주식을 계속 샀을 때 2014년, 2015년, 2016년, 17년 제가 계산 다 했어요. 4월달 기준으로 했을 때 평당가가 얼마가 나오냐면 초기에 5천만원은 3만원에 박아놨기 때문에 평당가가 주가가 아무리 높아졌다 하더라도 평당가는 31,500원 밖에 안 나옵니다. 배당금은 실제로 보면은 100만원 밖에 투자를 더 안 하는 거잖아요. 네. 그 5천만원이 박혀있는 상황에서 100만원씩 투자가 들어가는 거니까 얼마 안 되는 거죠. 근데 31,500원이에요. 평당가가요. 평당가 31,500원인데 여기에 대한 배당 수익률 지금 1,444원 배당 주잖아요. 31,500원 내 평당가입니다. 여기에 대한 배당 수익률은 4.5%로 늘어납니다. 배당 수익률은 현재 기준을 보면 2%지만 현재 이 시점에서 보면은 4.5%로 배당 수익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초기 투자금 더하기 배당 투자는 얼마큼 늘어났을까요? 배당. 자, 그냥 단순 계산으로요. 10년 지났어요. 100만원씩 10번 집어넣었다. 그럼 6천이죠. 초기 투자금 5천만원에 배당 투자 6천만원. 그리고 31,500원이 7만원 됐는데 이것도 그냥 곱하기 2로 할게요. 100% 수익 났다 생각해서 많이 봐주는 거다. 그죠? 굉장히 짜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현재 자산은 1억 2천만원이 됩니다. 네. 1억 2천만원이요. 1억 2천만원의 배당 수익률은 얼마가 될까요? 네. 540만원 정도가 되는 거죠. 2% 잡으세요. 네. 1억 2천만원에 2% 정도 잡으니까 540만원 배당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짜릿하죠? 네. 현재 자산 1억 2천만 원에 배당금은 540만 원.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간 600만 원 정도 배당이 더 나올 수도 있나요? 네. 1억 2천만 원에 2%니까 네, 아마 이제 540만 원으로 배당이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 31,500원을 해가지고 배당 수익률 4.5% 계산해도 뭐 그 정도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금액적인 이게 큰 차이를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금액을 뻥튀기해서 본다면 이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 자산 1억 2천만 원에 배당금 540만 원. 자, 근데 이 5천만 원을 투자하실 때는 20년 보자고 그랬죠. 여기서 10년 더 볼게요. 10년을 더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현재 주가는 7만원인데 10년 주기로 한 2배 뛰었다 칩시다. 10년 후에 주가가 14만원. 근데 14만원 조만간 나올 것 같죠? 근데 어쨌든 10년 후에 주가가 14만원이 됐어요. 그리고 이 14만원에 해당하는 배당 수익률이 2%. 이 성장주가 좋은 것은 뭐예요? 실적이 증가하면서 배당 수익률을 거기에 맞춰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배당금은 약 3천원 정도로 박히게 됩니다. 주가가 14만원이 되면 배당 수익률을 올려주기 때문에 배당금이 약 3천원 정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10년 후에요. 자, 여기서 다시 배당금을 재투자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당가는 5만원 전후가 됩니다. 나는 아까 저기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재투자를 하게 되는 건데, 자, 5만원도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1억 2천만 원에서 뭐 배당금이 이제 뭐 540만 원씩 나온다 했잖아요. 그 540만 원을 계속 투자하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늘어나요. 그럼 주식 평가액은 어떻게 돼요? 1억 4천만 원 잡혀있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이 늘어납니다. 왜냐면 1억 2천만 원에서 네, 배당금을 이제 10년 동안 500만 원씩 계속 받았다 치면은요, 한 5천 원 더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1억 4천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뭐 1억 한 7천, 1억 8천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거기다가 주가 상승률은 2배. 그러니까 2배가 넘잖아요. 왜냐면 5만 원 전후다라고 생각했을 때는요, 어느 정도 되겠어요? 한 몇 배 늘어납니까? 한 3배? 3배 정도 됐는데 한 2.5배를 잡읍시다. 그럼 2.5배를 잡으면요, 이게 한 5억쯤 돼요. 이게 2.5배로 잡아도 뭐 한 3.3억 원, 4억 원 이 정도 되겠죠? 네. 5만 원이 14만 원을 뛰는 거니까요. 3, 5, 15에서 뭐 그 정도 나오겠죠. 더 많이 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 되는 거고요. 그러면 3억 원, 4억 원 정도에 막 이게 3억 원을 잡을게요. 아주 정말 그렇게 좀 작게 잡아서 3억 원 잡아도 배당금이 1,800만 원이 됩니다. 1,800만 원. 자, 이렇게 되면은 조금 낮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은행주보다 뭐 이렇게 배당이 좀 적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실제로 보면은 은행하고 좀 그런 게 있어요. 은행이 나는 배당 수익률이 더 높아 이렇게 얘기하고, 하지만 삼성전자는 어떻게 해요? 나는 얼마나 성장할지 모른다고. 네, 성장하면서 배당금은 더 커질 수 있다고. 하지만 나는 주가 대비 배당 수익이 높다고. 누가 더 유리한지는 모르겠죠. 성장주는 사실 근데 성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성장은 저는 10년, 20년 안에 끝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는데 충분할 거라 생각하고요. 은행도 마찬가지죠. 망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은행들은 IB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저기 외국처럼 이렇게 갑자기 리먼 사태 때처럼 망하거나 그럴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단단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뭐가 더 유리하다고 저는 딱히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자본금이 좀 적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성장주 쪽에 조금 비중을 더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본금이 조금 많으시면은 은행주 쪽에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먼저 박아놓고 높은 배당을 계속 챙기는 것이 시간적으로 좀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어쨌든 이렇게 되면 성장주가 조금 딸리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10년 후에 주가가 20만 원 뛰었다. 14만 원이 아니라 지금 7만 원이지만 이게 20만 원까지 뛰었다 이거예요. 배당 수익이 2천 원이 되면 배당금은 약 4천 원으로 늘어납니다. 배당금을 재투자를 하게 된다면 평당가는 6만 원 전후로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뭐 이것도 굉장히 높게 잡은 거예요. 뭐 5만 원대밖에 안 나오겠지만 6만 원 전후. 그럼 주식 평가액은 1억 4천만 원에서 곱하기 3.5를 때린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액이 그래서 뭐 평가액이 약 5억 원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죠. 5억 원 근데 이것도 굉장히 낮게 잡은 거면 더 많이 오를 거예요. 더 많이 오를 거기 때문에 이거 뭐 딱히 뭐 저거 볼 건 없습니다. 왜냐면 배당금을 계속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라면은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간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근데 이렇게만 아주 그냥 간단하게만 계산해도요. 그냥 대충 계산한 겁니다. 대충 이렇게 계산만 해도 5억 원의 그 배당 성향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6만 원 전후니까 배당금 4천 원이면 6.6% 배당 나오잖아요. 그럼 5억 원의 6.6% 배당은 3,300만 원. 끝. 자, 5천만 원으로 20년 동안 이렇게 배당 재투자만 계속해서 했는데 얘네들은 주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빵빵 치고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주가 상승에 따라서 배당 수익률을 그대로 지켜서 끌고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배당이 팍팍 뛰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성장주로 5천만 원 투자했는데 이 금액은 20년 후에 10배로 늘어났어요. 5억 원으로 늘어났고요. 배당 금액은 내가 워낙에 이제 적은 금액을 밑에서 사가지고 계속 모아가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배당 성향을 그대로 따라갔을 때는 6% 정도의 배당을 받게 됩니다. 6%도 뭐 낮은 수치는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지금 5억 원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300만 원 배당이 딱 떨어집니다. 5천만 원으로. 그럼 뭐가 더 이득일까요? 5천만 원으로 아까 은행주를 20년 보유하는 것과 네. 그때도 얼마였죠? 3억 3천만 원. 근데 거기는 배당이 10%니까 3,300만 원 배당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돼요? 자산 가치가 5억 원으로 뛰었어요. 나의 투자 원금이 5억 원으로 뛰었고요. 배당은 3,300만 원이 똑같이 나옵니다. 뭐가 더 유리할까요? 이거는 사실 우리는 배당을 받아가지고 생활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성향들이 있다라는 거, 이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 즉 성장주와 이렇게 금융주 섹터에 딱 놓고서 우리가 대응할 때 어떤 점들이 좀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넘어가자,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얘기해 보면요,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고배당 금융주에 일단은 목돈을 좀 박아놔. 내가 만약에 지금 1억 원이 있어. 그렇다고 한다면 5천만 원은 은행에다가 박아놓고 그 다음에 5천만 원은 성장주에 박아놓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게 지금 5천만 원 뭐 이렇게 해서 얘기해드리지만 얘네를 한 종목에다 이게 몰빵 치면 좀 아쉬울 수도 있거든요. 은행주들 보면은 지금 10% 정도 배당 가까이 주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찾아가지고요. 뭐 한 5종목 나눈다. 그러면은 뭐 1,000만 원씩. 네, 종목당 1,000만 원씩 담아가지고 진행한다. 성장주 1,000만 원씩 담아가지고 진행한다. 이렇게 하면은 10종목 보유하시면서 거기서 나오는 배당 다 합쳐가지고 또 투자하고요. 이런 식으로 가셔도 괜찮죠. 네, 이런 식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계속 굴릴 수 있는 방법들. 자, 특별하게 어떤 종목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구성하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안정적인 포트를 구축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무슨 투자라고요? 노후를 위한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지금 돈이 아무것도 없어. 에이, 난 돈도 없는데 뭐 어쩌라는 거야?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투자금이 없다면 꾸준히 적립식으로 단 얼마씩이라도 투자를 이어가시면 됩니다. 자,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1억 원, 즉 5천만 원씩 금융주 섹터하고 성장주 섹터에 갖다 박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근데 이걸 한꺼번에 다 박지 말고 한 종목당 1,000만 원씩만 박아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일단은 한 종목 먼저 완성시키세요. 1,000만 원은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들 만드실 수 있습니다. 1,000만 원은 무조건 만드세요. 만드시고 하나를 완성시키세요. 그래서 그걸 먼저 해나가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1,000만 원 가지고 또 하세요. 그 다음에 또 다음번에 1,000만 원 만드시고 또 하시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시면 됩니다. 먼저 키우시면 되잖아요. 그럼 걔는 더 많은 시간을 굴러가면서 갈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이 단돈 얼마씩이라도, 지금 당장은 티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얼마씩이라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도 이 노후 자금에 대한 부분도 적어도 지금 뭐 10년도 안 남으신 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20년 정도는 보고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만족하실 만큼의 성장을 이뤄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제가 계산해 드린 것들은 굉장히 축소해서 잡은 거기 때문에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여러분들한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 20년 계획 잡으시면은요,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의 큰 금액이 쌓이게 될 겁니다. 이게 복리의 마법이니까 꼭 명심하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노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려면 자식들이 말썽 피지 않아야 되죠. 손 벌리지 않아야 돼요. 나도 자식에게 짐이 되면 안 되겠지만 자식들도 나에게 짐이 되면 안 되겠죠. 나는 당장 경제활동도 못하고 그냥 남아있는 돈 파먹고 살아야 되는데 애들이 와가지고 돈 주세요 뭐 해서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지금 아이들은 우리는 20년밖에 안 남았다고 치더라도 아이들은 40년, 50년 남아있잖아요. 자, 40년, 50년 남아있으면 1,000만 원 가지고도 더 큰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아이들 계좌를 만들어주세요. 아이들 계좌는 지금 당장 뭐 한 달에 20만원, 뭐 15만원, 20만원씩만 넣어주셔도 이게 시간 자체가 엄청나게 길거든요. 아이가 지금 어리면 어릴수록 더 좋아요. 아이가 뭐 10살도 안 된다. 그러면은 뭐 앞으로 한 60년은 그냥 계속 굴릴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가시면 이거는 지금 뭐 적립식으로 가게 되면 어마어마한 수치의 금액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가지고 네. 편안한 노후에 야 너 이거 갖고 먹고 떨어져. 너도 이걸로 연금하고 노후생활 다 해버려. 그럼 애들한테 더 이상 줄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나는
나는 나대로 또 이걸 굴려가지고 여기서 배당금 받고 나 죽고 나면 어떻게 돼요? 주식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아이들한테 그대로 승계하시면 됩니다. 그럼 또 그게 또 그냥 그렇게 이러면은 뭐 그죠? 네. 부의 세습, 이게 가능해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배당으로 노후 생활을 준비하라는 거. 이것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뭐 적립식으로도 가능하고, 시간적인 부분이 조금 필요하다는 것 말고는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많은 금액이 필요하지도 않고요. 일단은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시드머니를 만드는 거. 시드머니가 당장 만들기 어렵다면 하나씩이라도 분산시켜서 완성시켜 나가는 거. 그렇게 하다 보면요. 분명히 10년 후, 20년 후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예요. 네,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번에 강의가 또 좋은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